예비 고1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맵스 고등영어과 홍진학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맵스 고등영어과 전민교 선생입니다. 우리 예비 고1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될지,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향후 대입이 어떻게 변화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설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광주 최고, 최대, 최선 맵스 고등영어과가 우리 학생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맵스 633 고등영어과 2021학년도 예비 고1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등영어와 고등영어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광주 시내 고등학교 시험 경향. 세 번째, 기숙학원 보내야 할까요? 과외시켜야 할까요? 네 번째, 2024학년도 이후 대입의 변화. 다섯 번째, 대입의 지름길은 바로 맵스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중등영어와 고등영어의 차이점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편적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중학교는 단어가 6,000개 정도 암기를 하고 문법은 한 과당 2개 정도, 총 3과가 나오게 되면 6개 정도의 문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해는 교과서 3과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말 그대로 상당히 단편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성적은 충분히 나오고, 또 광주 지역 여러 중학교가 영어 내신 시험을 상당히 좀 쉽게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영어 내신 성적을 80점에서 90점을 맞았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내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열심히 놀다가 입학을 하게 되고 첫 시험을 치게 되면 말 그대로 30점, 40점 넘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느냐? 고등학교에서는 우선 단어가 적어도 최소 12,000개에서 15,000개가 필요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변형했을 때, 즉 어휘 변형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하나의 단어만 몰라도 그 전 지문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우리 자녀들이 단어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문법은 중학교에서 한 과당 2개씩 총 6개가 나오게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전 범위의 문법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밑줄 어법이 출제가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출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지필고사의 출제 비율이 객관식 60%, 서술형 40%가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 40%는 말 그대로 어법을 모두 포함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법 실력이 약하게 되면 서술형 40%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객관식 시험 문제는 과연 쉽냐? 그것도 뒤에서 보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부터 내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단어 공부와 어법 공부를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어법은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무렵쯤까지는 완성을 해 놓아야 2학년부터 영어 성적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도 전 범위에서 어떤 내용에 어떤 범위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편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인 많은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하고 달리 처음부터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정말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광주 시내 고등학교의 시험 경향입니다. 학교별로 2개 학교씩 묶어 나왔는데요. 그것은 출제 범위가 비슷한 학교끼리 묶었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고와 초월고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에서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12개에서 15개의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 시험은 평이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가 극히 대비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휘 변형이 있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 서술형은 시험 범위 지문에서 응용되거나 학생이 답을 창작해서 영작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뒤에서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쓰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고와 경화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한과에 부교재 지문이 40개에서 60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정도 범위면 거의 외고 수준의 출제 범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객관식 시험은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고 어려울 때는 어휘 변형까지 심해서 고득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술형 또한 시험 범위 내 지문에서 출제되기는 하지만 많은 범위로 인해서 답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경화여고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태전고와 광남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교과서 2과에 부교재나 모의고사 지문이 12개에서 15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작년까지는 평이하게 출제됐지만 올해부터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위권 학생이 열심히 하게 되면 70점대 유지가 가능합니다. 서술형은 시험 범위 내 지문에서 출제되어 성실히 공부하면 답안 도출이 가능하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이 어법, 즉 문법 실력을 키우는 것이 고등영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럼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야 될까라는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써 내신을 좀 더 쉽게 딸 수 있고 수능 최저에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각 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광주고1 서술형 기출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자신의 생각을 영작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선택적 지각에 따른 우리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적 지각의 사례를 하나 제시하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이 지문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또 그 지문의 근거에서 일상생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도출해야 되는데 도출하고 나서 또 이것을 영어로 또 써야 되는 2개의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답 예시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쇼핑을 할 때 그 아들 옷을 항상 인식하려고 한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결코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이 아주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초월고1 객관식 고난도 문제입니다. 내용 불일치 문제인데 자 7개의 선지를 주고 자 몇 개가 틀렸느냐라고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해석력과 어휘 변형까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고 실제로 오답률도 상당히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고입니다. 많은 시험 범위에 맞춰서 역시 어법 변형을 서술형으로 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학생들이 어법을 어려워하는데 이것을 서술형으로 내고 올바르게 고치시오라고 출제를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고 실제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경화여고입니다. 경화여고도 중앙고처럼 많은 시험 범위에서 역시 객관식으로 어법 변형을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화여고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객관식 고난도 문제 중에서 이렇게 어법 변형을 냅니다. 특히 또 어휘 변형도 심하게 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득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고등학교 영어 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요? 저희 맵스 고등영어과만의 완벽한 시험 대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맵스는 시험 전 4주 동안 시험 대비를 진행합니다. 시험 대비 전 학교별 반편성으로 집중되고 특화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4주 동안 일요일 학교별로
시험 대비 보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용 수업은 최소 3회를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 및 징검다리 공부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공부법이란 시험 이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시험 출제되는 전 범위의 지문을 실제 시험 출제 양식으로 출력을 해서 그 지문을 다시 꼼꼼히 해석하면서 중요한 어법과 또 빈칸 추론이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글의 순서, 그리고 문장이 들어갈 위치, 내용 일치 문제, 글의 제목과 주제 등 전반적인 출제 가능한 문제들을 모두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법입니다. 그 다음 시험 전날 직전 보충으로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영어 시험 대비를 위한 선택은 바로 저희 맵스 고등영어과입니다. 자, 기숙학원 과연 보내야 할까요? 과외시켜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숙학원은 단기간 모집으로 학생들의 레벨과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반편성을 하고 일방적으로 진도만 나갑니다. 반면 저희 맵스는 레벨별 반 구성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숙학원은 기숙학원의 프로그램과 우리 학원 및 학교 수업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차후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맵스는 학교 수업과의 아주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기숙학원은 기숙학원에서 실력이 없어서 밀리는 강사들이 단기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반면 저희 맵스는 실력이 쟁정한 고등부 전문 선생님의 아주 꼼꼼한 수업과 관리가 진행됩니다. 기숙학원은 단기로 변별력 없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수업하는 것이라서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맵스는 재원생에 대한 꼼꼼한 성적 관리와 대학 진학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외는 전문성이 부족한 과외 강사가 고등부 수업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 소재고교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수박 겉핥기식 수업을 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 맵스는 광주 지역에서 30년 넘게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해온 많은 노하우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 성적 향상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2024학년도 이후의 대입의 변화입니다. 총 크게 4가지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학생 수 감소입니다. 이것은 대학 진학의 긍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대학 입시 결과가 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의 응시생이 40만 명대였습니다. 이것이 2024학년도 이후에는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의 수가 30만 명대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것은 수시의 경우에 입시 결과가 당연히 하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학교당 인원이 감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신 등급 내 인원이 감소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한 학교당 1.5등급 내의 인원이 50명이라고 쳤을 때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그 50명이 아닌 20명, 3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등급당 인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5등급 내 인원이 10,000명이라고 쳤을 때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6,000명, 7,000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돼서 수시에서의 입시 결과는 당연히 하락할 것입니다. 정시의 경우도 학교별 누적 백분위는 당연히 하락할 것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했지만 좀 특이한 점은 서울권 내 이공계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권 내 이공계에 가려는 학생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정시의 학교별 누적 백분위는 당연히 하락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스카이의 이공계 누적 백분위는 95% 이상이어야 하지만 학생 수 감소로 누적 백분위도 점차 하락할 것입니다. 이따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생 수가 줄게 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인원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신 성적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부르는 학종의 변화입니다. 현재 반영되고 있는 수상, 영재교육, 발명교육, 독서목록, 봉사가 2024학년도 이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이후에 반영되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세특위라고 부르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자, 이것은 생기부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세특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학교 선생님에게 예의 바르고 학교 생활에 솔선수범하면서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과 수업 과목과 연계해서 독서 활동이나 수행평가를 잘 만들어서 그 자료를 선생님에게 주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의 변화는 바로 정시 비중의 증가입니다. 첫 번째, 정시 인원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첫 번째로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수시 학생부 교과의 수능 최저 증가로 인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올해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재수생들이 수능에 대거 응시하게 되면서 응시 인원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시 인원은 45% 이상이 될 것이고 이후 수능 연도에서도 정시대 수시 비율이 50대 50%의 비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체제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형 수능, 즉 선택 과목이 등장한 것입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공통 과목의 문이과 통합,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자, 이전에는 수가는 이과형, 수나는 문과형으로 분리되면서 문과는 문과 내에서의 경쟁이라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100분위가 나오는 것이 수월했고 이과의 경우는 수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문과보다 이과 수학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과는 문과보다 경쟁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수원, 수투가 문이과 공통 과목이 되면서 이 문이과 유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간호학과는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인데 문과 학생들이 100분위가 더 높아서 지원이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 되면서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들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 과목의 변화입니다.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가 되고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연계 교재만 열심히 파고들면 적어도 2등급까지도 가능했지만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말 그대로 정해진 범위가 없어지다 보니까 올해 9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1등급이 4%에 불과해졌습니다. 이것은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1등급의 비율은 같아졌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어 실력의 유불리도 대입에서 아주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수능은 정시라는 틀을 깨야 합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사합 8이든 사합 5든 삼합 6이든 이합 5든 어떤 최저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나의 불리한 내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 감소로 내신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를 올리기 위한 수능 시험 공부도 반드시 병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고등학교 진학 시 내신 따기가 좀 더 유리한 학교에 가게 되면
그 내신을 따고 남은 그 여력을 가지고 수능 최저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저희 맵스 고등영어과만의 대학 진학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9월 저희 재원생을 대상으로 저희 고3 담임들이 대학 진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시 지원 가능한 대학 6개를 학생 개인별로 정밀 분석해서 선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7등급 학생이었는데 전문대회에 지원 가능한 4년제 대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달 가능 대학에 대한 수시 지원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이번에 천안 소재 4년제 대학 IT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면접 대비를 진행합니다. 시중 면접 대비 학원의 고비용 대비 저효율에 비해서 저희 맵스는 재원하는 동안 무료로 철저한 면접 대비를 통해 면접 합격률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줬습니다만 2024학년도 이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은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맵스 고등영어과가 준비한 예비 고일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맵스 고등영어과가 늘 그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